여러분은 하루에 3번 양치질을 하고 단 것을 피해야 한다는 등 치아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충치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치아를 치유하는 5가지 과일이 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좀 역설적으로 들리죠? 결국 과일에는 설탕이 들어있지 않나요? 네, 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과일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한 강력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싼 치료법이나 약속을 가득한 치약에 의존하는 동안 여러분이 아마 집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과일들은 조용히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이 과일들은 자연스럽고 저렴하며 일상 속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일들이 어떻게 치아를 돕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고 치아를 돌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준비를 하세요. 치아의 탈광화는 하루 동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매번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의 치아는 특히 설탕이 풍부한 음식에서 나오는 산에 노출됩니다. 이 산은 치아 에나멜을 침식하여 치아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몸은 현명합니다. 침은 손상된 에나멜이 잃어버린 미네랄의 일부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치아를 매번 공격받을 때마다 벽에서 벽돌을 잃는 것처럼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침을 통해 그 벽돌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분 공급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침이 많을수록 치아가 다시 재건될 기회가 많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은 침의 질입니다. 양이 아니라 구성이 문제입니다. 침은 칼슘과 인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재광화 과정의 주요 주인공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 입은 더 많은 침을 생산하고 이는 무설탕 껌을 씹는 것이 유익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용적인 예로는 식사 후 즉시 양치질을 하기보다는 에나멜이 손상된 경우 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침이 작업을 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침이 그 중 하나입니다. 물론 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설탕과 산이 풍부한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하면 탈광화 과정이 수리 능력보다 더 강해집니다. 여기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식사간에 치아가 쉬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즉, 계속해서 간식을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마셔 침이 그 마법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손실과 복구의 주기는 매일 이루어지며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치아가 재광화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 과정을 강화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재광화를 촉진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칼슘을 직접 제공하는 치즈 같은 음식은 강력한 동맹입니다. 식사는 치아를 돌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 치즈 한 조각을 즐길 때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과 전략입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식사가 치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놀랍지 않나요? 탈광화와 재광화의 상호작용은 끊임없는 순환이며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요소들이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성음료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성음료는 치아 탈광화의 진정한 악당입니다. 엘리 박사는 커피, 탄산음료, 심지어 탄산수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위험에 대해 항상 경고합니다. 이러한 음료들의 문제는 맛뿐만 아니라 치아 에나멜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마시는 한 모금은 입안에 매우 산성적인 환경을 만들어 침이 제공하는 자연 재광화를 막고 있습니다. 치아가 자연 치유 과정을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 식사 후 커피를 마시고 이어서 탄산수를 마시고 나중에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고 상상해보세요. 무해해 보이죠?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하루 종일 반복되면 치아가 몇 시간 동안 취약해집니다. 산성이 지속되어 침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엘리 박사는 이러한 음료 섭취를 식사 시간에만 제한하고 식사 사이에 치아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제안합니다. 실용적인 팁 하나?
산성음료를 섭취할 때 순수한 물을 함께 마셔서 일부 산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산에 노출되는 시간이 그 양보다 더 해롭다는 것입니다. 즉, 하루 종일 조금씩 산성음료를 마시는 것이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그래서 매 30분마다 커피를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이 생각보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의 팬이라면 중요한 것은 조절입니다. 좋아하는 커피를 짧은 시간 안에 마시고 물로 입을 헹구는 작은 조정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탄산수가 그저 물이기 때문에 해롭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탄산조차도 입안의 산도를 높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음료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밀은 적당함과 간단한 보호 전략에 있습니다. 한 가지 트릭은 산성음료를 섭취할 때 pH를 중화하는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치즈나 견과류 한 조각이 산성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산성음료의 영향에 대해 이미 인식하고 있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 외에 더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답은 여러분이 이미 집에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일리톨, 침을 자극하고 pH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일리톨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치아 보호에 있어서는 진정한 동맹입니다. 단순히 설탕의 대체제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침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침은 치아 재광화에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일리톨을 섭취하면 입안에 더 알칼리성 환경이 조성되어 에나멜을 소모시키는 산을 중화시킵니다. 전문가들의 권장 사항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스푼의 자일리톨을 특히 식사 후에 섭취하면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예로는 커피에 설탕 대신 자일리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누적됩니다. 또한 자일리톨은 껌이나 캔디 같은 많은 제품에서 발견되며 일상 속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을 씹는 것만으로도 침을 자극하고 입안의 pH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산성 음식을 섭취한 후에도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일리톨은 또한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일반 설탕과 달리 충치를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억제하여 그들이 번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자일리톨을 장기간 사용하면 충치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미세한 공격들에 대해 치아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강력한 아군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요약하자면 탈광화와 재광화의 자연스러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물 섭취, 자일리톨의 활용, 그리고 산성음료에 대한 인식은 치아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단한 조정들입니다. 이제 당신은 치아의 재광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재광화에 유리한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칼슘이 풍부한 치즈는 강력한 동맹군입니다. 식사 후 치즈 한 조각을 먹는 것은 단지 즐거움이 아니라 치아 건강을 위한 전략입니다. 음식이 치아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탈광화와 재광화의 상호작용은 지속적인 순환이며 작은 습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요소들이 작용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산성음료가 이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말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포인트에서 다루겠습니다. 산성음료는 치아 탈광화의 진정한 적입니다. 디아오, 엘리는 커피, 탄산음료, 심지어 탄산수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항상 경고합니다. 이러한 음료는 그 맛뿐만 아니라 치아 에나멜에 미치는 파괴적인 효과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한 모금씩 마실 때마다 입안에서 매우 산성화된 환경을 만들어 자연적인 재광화 과정을 방해합니다. 마치 치아의 자연 치유 과정을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그 뒤로 탄산수를 마신 후 나중에 오렌지 주스를 마십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하루 종일 반복되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치아를 수시간 동안 취약하게 만듭니다. 산성은 지속되며 타액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디아어, 엘리는 이러한 음료를 식사 중에만 섭취하도록 제한하고 식사 사이에는 치아가 회복할 기회를 주라고 제안합니다. 실용적인 팁은 무엇일까요? 산성 음료를 마실 때 순수한 물을 마셔 산도를 부분적으로 헹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산성에 노출되는 시간이 그 양보다 더 해롭다는 것입니다. 즉, 하루 종일 산성 음료를 조금씩 마시는 것이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분마다 커피를 조금씩 마시는 습관은 생각보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의 팬이라면 우리 대부분이 그렇듯이 중요한 것은 조절입니다. 좋아하는 커피를 짧은 시간 안에 마시고 물로 입을 헹구는 작은 조정이지만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탄산수가 단순히 물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치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탄산화조차 입안의 산도를 높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음료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결은 절제와 간단한 보호 전략에 있습니다. 트릭은 무엇일까요? 산성 음료를 섭취할 때 치즈나 견과류와 같은 pH를 중화시키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 그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성 음료의 영향을 이해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소비를 제한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자일리톨이라는 강력한 도구에 있습니다. 자일리톨은 타액을 자극하고 pH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일리톨에 대해 다음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일리톨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하지만 치아 보호에 있어서 진정한 동맹입니다. 자일리톨은 단순한 설탕 대체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액 생산을 자연스럽게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배웠듯이 타액은 치아 재광화에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일리톨을 섭취하면 입안에서 더 알칼리성 환경이 조성되어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키는 산을 중화시킵니다. 전문가들의 권장 사항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티스푼의 자일리톨, 특히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예를 들면 커피에 설탕 대신 자일리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쌓입니다. 또한 자일리톨은 껌이나 사탕과 같은 제품에서도 많이 발견되므로 쉽게 일상생활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산성 음식의 영향을 걱정하는 대신 자일리톨이 포함된 껌을 씹어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은 타액 생성을 촉진하고 입안의 pH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일리톨은 항균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설탕과는 달리 충치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먹이지 않고 그들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치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자일리톨이 치아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일리톨은 접근 가능하고 일상에 쉽게 통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자리 잡습니다.